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정시 모집 대입 설명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의 수능 성적 중심 대입 준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 및 정시 모집 전형의 이해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수능 출제 영역 및 평가 방식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와 제2외국어로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출제는 국어와 수학의 경우에는 공통 구분이 있고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은 국어의 경우에 화법과 정문, 언어의 매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겠고요. 수학의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어와 수학은 이제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도 이제 절대평가로 하게 되고요. 탐구는 이제 크게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탐구는 두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이제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학 교과목 같은 경우 이제 선택의 영역이 있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서울 쪽에 있는 대학들을 아무래도 더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과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적분이나 기하를 필수로 선택해야만 이제 그 대학의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 대학들 그리고 또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덕성여대, 동국대 이렇게 주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이제 모집 단위별로 미적분 기하를 필수 선택해야 되는 대학들이 있고요.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거점 국립대들이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과학탐구를 꼭 필수로 반영하는 대학의 예시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과계열 공과대학들을 중심으로 한 서울과 경기, 인천 그리고 지역에서는 거점 국립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탐구 과목이 사탐, 과탐 그리고 직업탐구 이렇게 그 세 가지 큰 분류로 해서 각각의 세부 교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반드시 과학탐구를 이제 시험으로 응시해야만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은 여기 살펴보시는 것과 같은 대학들이 예시적으로 있습니다. 영어 과목 같은 경우도 이제 성적이 절대평가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절대평가되어져 있는 성적을 어떻게 그 정시 모집에서 반영하는지 대학마다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있습니다. 뭐 가점이나 아니면 감점이나 아니면 또 일부 점수를 활용해서 이제 반영 비율을 두고 있는 대학들을 여기 지금 살펴보시는 표처럼 이제 각각의 대학마다 이제 방법을 달리해서 정시 모집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음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국사 성적도 이제 절대평가된 성적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한국사도 이제 갑점, 감점, 그리고 이제 필수 응시 뭐 이런 정도로 해서 구분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영어 성적이라든지 이런 그 다른 교과 성적과는 좀 다르게 예시적으로 지금 전남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만점이기 때문에 이제 뭐 1등급을 받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이제 성적이 3등급, 4등급, 5등급이라 하더라도 1등급과 같이 감점이 되고 있는 점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국사에 대한 부담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사는 정시 모집에서 수능 점수가 꼭 완벽하게 1등급이 아니어도 이제 감점 당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 감점을 안 당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감점이 거의 뭐 없다. 꼭 1등급 아니어도 되고 뭐 한 4등급, 5등급의 경우에까지도 감점이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능 성적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수능 성적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각 교과목 영역이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사도 있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들이 있죠. 그리고 그 세부적인 또 선택 과목이 표시되고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국어나 수학이나 그리고 탐구 영역 같은 경우도 두 과목을 또 세부적으로 선택을 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표준 점수와 백분위와 등급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등급은 이제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할 때 많이 활용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는 백분위와 표준 점수를 주로 활용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성적표 내용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이제 내가 정시 모집에서 어떤
이제 지원을 할 때 어떤 성적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 영역별 반영 비율을 지금 예시적으로 경희대학교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들을 이렇게 시험을 보지만 모든 교과목을 다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가중치를 둬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지 않죠. 모집 단위마다 다르게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각 대학마다 다른 비율로, 이제 과목마다 다른 비율로 학생들의 점수를 또 이렇게 계산해서 세부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국어를 시험을 잘 봤다면, 성적이 좋다라고 한다면 국어를 좀 더 많이 반영하는 이제 대학 아니면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시 모집에 지원을 이제 고려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참고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수능 점수를 조금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요.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이렇게 있습니다. 원점수라고 하면 실제로 시험을 봐서 내가 100점 만점에 몇 문제를 틀려서 몇 점이다 라고 하는 그 각각의 그 교과목당 이제 점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런데 실제 수능 성적표 아까 앞서 보신 것처럼 원점수는 표시되고 있지 않죠. 원점수는 이제 그 표준점수나 백분위를 산출하는 기본이 되는 뭐 점수인 거고요. 이제 실제 입시에서는, 대학 입시에서는 표준점수, 백분위 그리고 등급이 활용됩니다. 표준점수는 원점수의 상대적인 이제 뭐 서열화된 점수,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산출한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조금 더 상위권의 대학들,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조금 점수가 높아야 합격하는 대학들의 경우가 보통은 이제 표준 점수를 활용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뭐 과목별 난이도라든지 뭐 이런 상황에 따라서 표준 점수는 조금 변화되는 폭이 있는 편이죠. 어렵게 출제되고 어렵게 출제된 시험을 내가 또 잘 본 편이면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온다라든지 그런 측면이 좀 이제 있는 경우가 이제 표준 점수가 되겠고요. 백분위 점수는 전체 수험생 중에서 내 점수보다 더 낮은 학생들의 비율이 얼만큼 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 점수를 본 게 나보다 시험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이제 99%다 라고 하면 내 백분위가 뭐 99점이 되는 그런 성격으로 이렇게 점수가 나오다 보니까 백분위 점수가 이제 어느 정도의 서열화된 본인의 점수를 의미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고요. 등급은 이제 뭐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등급이 있고 뭐 4%까지가 1등급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학교 성적과 마찬가지로 이제 수능에서도 1에서부터 9까지의 석차 등급이 이제 산출이 됩니다. 뭐 하지만 이제 대학 입시가 수시 모집이 있고 정시 모집이 있는데 수시 모집에서는 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이제 적용할 때 그 등급을 활용하고 있지만 정시 모집에서는 등급을 활용해서 학생을 선발해 보면 동점자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래서 정시 모집에서는 주로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활용되고 있고 이제 등급은 보통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수시 모집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정시 모집에서 수능 성적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있는 대학들의 예시들이 좀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표준 점수는 주로 이제 상대평가가 되고 있는 교과목들, 국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탐구 과목들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백분위를 활용하고 있는 대학들도 또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같이 활용하는 대학, 그리고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여러 선택 과목들이 있는 교과목들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별 유불리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를 조금 조정해주는 그 어떤 과목을 선택했다고 해서 너무 유리하고 불리하면 또 그것도 공정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주는 성격의 이제 변환 표준 점수가 여기 지금 보시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주로 등급은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로만 활용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정시 모집에서도 일부 대학은 이제 등급을 평가에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시 모집의 이제 주요 특징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군, 가군, 나군, 다군별로 각 한 번씩 최대 3번의 지원 가능 기회가 있으시고요.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능 성적 100% 중심, 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부를 반영한다라든지 면접을 실시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꼭 수능 성적만 가지고 뽑지 않는 대학들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수능 성적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 수능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뭐 표준점수 합, 뭐 100분위 합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해당 대학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점수는 대학별 환산 점수이기 때문에 각 대학별 이제 반영 방식에 따른 그 환산 점수가 실제 이제 대학 합격 가능성을 이제 예측하는 그런 점수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2부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편에서 아래와 같이 이제 다문화 가정 학생의 정시 모집 대입 전략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